네, 정부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웹 어플리케이션 커넥션 풀에 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소스 쪽쭉 보시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 DAO라든가 뭐 서블릿, VO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DA와 서블릿, VO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리 현장에 가시면 당연히 그 응용 쪽 부분에서 사실은 그 설계 문서를 이제 검토할 때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객체 지향 객체 지향이나 CBD 방법론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요, 보통 그 설계 선출물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뭐 컴포넌트, 뭐 이 정도 이제 그 UML을 이용해서 그 한마디로 설계 문서를 이제 만든 문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쪽에 가 보시면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있는 각 클래스의 이제 명칭들 중에서 뭐 서비스, 뭐 서비스 인풀, 그다음에 DAO, VO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이름만 다르고 뒤에 다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소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UML을 이용해서 한번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가브 프레임워크에는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순히 이제 소스 코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툴들도 같이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디자인에 가보면 그 이가브 프레임의 디자인에 가보시면 뭐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하나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여기 이제 멤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member.cld CLD가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약자 확장된 거고요. 피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그 멤버점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지금 벼 있죠. 벼인 상태에서 요 세 개 객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바 클래스를 자바 파일을 쭉 끌어다가 오른쪽에 놔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일단은 그려줬죠. 위치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대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서블릿이라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 그 현재 지금 전자접목 프레임워크로 만든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게 서블릿이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고요. 보통 서비스와 서비스 인풀이라는 거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요. 보통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멤버 서블릿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멤버 근데 이제 서블릿은 아니죠. 이제 서블릿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서블릿은 여기 멤버 뭐 서비스라는 이름 객체가 이렇게 클래스 객체가 있을 거고요. 그 사실 이제 서비스 이제 요거는 구현이 되기 때문에 IMPL이라고 해서요. 인풀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에 요거와 이제 동일한 명칭으로요. 멤버 서비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건 인터페이스. 그 메소드의 이름만 정해져 있고요. 내용이 없는 이제 규약이 된 추상 메소드들만 이루어진 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실제 이제 이렇게 UML로 표현하면 점점점 해서요. 그렇죠. 보통 이게 상속은 아니고 이제 구현한다 그러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메소드들이 쭉 정의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실제 그 메소드의 내용들을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합니다. 예. 바로 이제 구현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교육 목적상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뛰어넘고, 여기 이게 이제 서비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요. 이게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DAO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DAO가 있습니다. 그럼 DAO가 뭔가 한번 보시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서비스나 DAO나 VO의 공통점은 결국 이건 자바로 만들어진 클래스죠. 예, 클래스고 얘가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메모리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써서 객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 클래스가 실제 메모리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이제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각각이 다 그렇죠. 오브젝트라는 지금은 뭐 이게 이제 클래스 개념이라 보니까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얘가 이제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의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이런 세 개는 자바로 만들어진 어떤 클래스구나, 혹은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면 객체구나 라는 거가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자기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혹은 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하는 일은 DAO를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 DAO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DAO는 또 이 VO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으로 저희가 이제 어소시에이션인데, 소스로 보시면 여기 멤버 서블릿에 가보면 그렇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 서블릿에서 이렇게 멤버 DAO라는 객체를 new라는 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만들죠. 써서 DAO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 DAO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얘가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그램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화살표까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DAO에서는 또 이 VO를 만들어 쓰겠죠. 그럼 DAO의 소스에 가보면 당연히 이제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DAO에 가보면 이렇게 있는 게 있죠. 이 멤버 VO라는 놈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얘는 그걸 만들어서 어떡하죠? 이 만든 VO에다가 뭐 set id, set field 해가지고요. 그 VO에다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씩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갖고 하나의 VO를 또 리스트에다 넣어주는 이런 로직인데요. 오늘 뭐 로직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이제 감리하시면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볼 때 대충 여기 서비스가 있고 뭐 DAO, VO가 나타나시면요, 이렇게 서비스가 DAO를 호출하고 사용을 하고 또 DAO에서 VO를 갖다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DAO에는 뭘까요? 저 이번에도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용어는 뭐 이게 아시겠지만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객체예요, 그죠? 자바로. 그래서 보시면 얘 속성 값들은 요게 이제 속성 값이고요. 요게 메소드인데요. 요게 이제 여기 C로 된 클래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보시면 드라이버는 라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스트링으로 뭐 URL 이런 거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 저번에 설명드렸죠. 요게 콘 중요한 거. 커넥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객체를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기 속성으로 갖습니다. 그다음에 요 STMT는 뭐 그 SQL문을 그죠? 실행하기 위한 그 문장을 갖고 있는 객체고요. 요 RS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그죠? 어떤 값이 이제 왔을 때 그거를 저장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RS. 이런 것도 이제 갖고 있고요. 이 밑에 메소드는 저번에 이거 리스트 멤버 해가지고 이런 가져온 값을
그 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위에 가보시면 네, 이 리스트 멤버라는 게 하는 일은 이렇게 SQL문을 실행해서 가져온 값을 이제 RS에 가져오고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객체, 멤버 VO를 생성해서 그 VO 값을 넣어주는 것까지 하는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고요. 그럼 이제 VO는 뭘까요? VO는 그 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소스에서 했지만 얘가 이제 이 DAO가 DB 접속해서 어떤 값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요청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셀렉트 어쩌고 저쩌고 셀렉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쭉 DB가 이제 값을 던져주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RS 형태로 뭔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RS 형태는 여러분들 보시면 그 뭐 이런 표현은 뭐좀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세 건의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셀렉트를 해서 이렇게 왔다고 가정해서 보시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이제 넘버고요. 1, 2, 3. 근데 이게 네임. 이게 만약에 에이지, 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만약에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4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컬럼.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이렇게 아니 5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날라올 겁니다. SQL을 저희가 수행하면 여기 해당하는 것처럼요. 그죠? ID, 패스워드, 이메일, 뭐 네임, 조인 데이터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셀렉트를 하면 이런 것들이 값이 가져와서 이제 RS에 넣는데요. 이 RS 형태는 여기 이렇게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별로 값이 쭉 날라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DB에 접속해서 가져온 값을 그냥 바로 그 아까 말한 서비스에 던져주면 될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들 생각 같아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거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자바이기 때문에요. 이래서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자바는 이 객체와 객체끼리 뭔가 데이터 통신할 때도 객체를 전달해주고 받아야 됩니다. 자바 그런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떤 리저트 셋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밸류 오브젝트 약자입니다. 밸류 오브젝트죠. 오늘 마우스가 제가 좀 안 좋은 거 써서 오늘은 글씨가 좀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밸류 오브젝트인데 그럼 여기 보시면 어떡하냐? 이 DB에서 이 날라온 이 RS에서 나온 첫 번째 요를 보통 저희가 뭐 레코드라고도 하죠. 레코드라고도 하는데 얘를 첫 번째 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요 첫 번째 요 아이디를 요 객체에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패스워드, 요 세 번째를 이메일, 네 번째는 네임, 다섯 번째는 이렇게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넣어주는 게 결국 보시면 이 아래 보시면 set입니다. set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요 값을 넣어줄 때 여기 보시면 set i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메소드를 쓰면 요 값을 여기다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되면 즉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날라온 이 리저스셋의 첫 번째 게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요 동일한 객체를 하나 또 만듭니다. VO를 또 하나 만들어야죠. 이렇게 또 VO를 또 만들어서 이번엔 요 두 번째 있는 여기 VO에 두 번째 값을 이렇게 계속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객체도 또 만들겠죠. 이렇게 세 번째 객체를 또 이제 만들어서 이번에는 요 데이터베이스 가져온 세 번째 거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차례대로.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복잡해 보이죠. 굳이 왜 이거를 데이터에 가져온 걸 이걸 그냥 쭉 넘겨주면 이쪽에서 쭉쭉쭉 읽으면서 뭔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게 바로 이제 객체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 전달되는 자기 자체지만 주고받는 값 자체도 이 객체가는 객체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객체 형태로 주고받아야만 얘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다소 이런 게 좀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 VO는 그
데이터베이스 셀렉트에서 온 그 하나의 레코드 값을 저장하는 자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셀렉트했는데 만약에 1000건이 날라왔다. 그러면 이 VU를 10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1000개를 만들어서 결국 그 1000개를 이쪽으로 이제 던져주죠. 서비스 쪽으로 던져주면 처리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각각 또 1000개를 던지면 이제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걸 그럼 1000번을 예각이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얘를 1000개 생겨서 1000개 던지는 게 아니고요. 뒤에 이제 저희가 더 보여드리겠지만, 객체가 1000개가 오면 그 리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이 배열인데요.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이제 1000개의 방을 만들어요. 쭉쭉 해가지고 1000개의 방을 만들어서 아까 첫 번째 레코드를 객체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기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첫 번째 방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객체를 만들어서는 요 두 번째 리스트 방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객체를 만들어서는 여기 세 번째 방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에 1000개가 이제 다 차게 되면 이 리스트를 이쪽으로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소스를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요 뒤에 쪽에 보시면 이런 소스들이 있죠. 여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쿼리해서 셀렉트해서 이제 값을 가져오겠죠. 그럼 이거 아까 리저스 셋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엑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쿼리에서 가져온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 1000개를 가져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while문이라는 게 이제 계속 반복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rx.next라는 거 뭐냐면, 내가 가져온 이 아까 그 rs 엑셀표 같은 거의 개념에 이게 첫 번째 이제 next로 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첫 번째 이제 레코드를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중에 뭐 get set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et string id 값을 가져와라고 여기 하면은 그걸 가져다 이제 id에 넣는 거고요. 패스워드 넣고 쭉쭉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린 요 이제 멤버 이걸 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VU라는 객체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VU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가져온 이 ID 값 이런 것들 다시 세트로 넣어주잖아요. 객체. 다시 넣어줍니다. 객체. 그럼 아까 값들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 그런 다음에 결국 이 만든 VU를 또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라는 데다 add 해줍니다. 요거는 제가 표현한 이거죠. 이런 리스트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만든 이 VU 객체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계속 1000개면 이게 계속 1000번이 반복되는 거죠. 또 가서 새로 이제 두 번째 RS에서 가져오고 또 객체 만들어서 그거 값 넣은 다음에 또 이걸 또 두 번째 이렇게 리스트에 넣어주고 해서 이걸 이제 1000번을 Y문이 돌게 돼요. 그래서 다 돌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제 각 썼던 객체를 찾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아까 리스트를 반환해 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은 이 서비스 쪽에서 오시면 또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요번에 이제 푸문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0부터 시작해서요. 리스트가 아까 1000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1000개니까 1000번을 도는 겁니다. 1000번을 돌면서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를 가져와요. 그래서 얘를 또 VU 객체에 이제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번엔 반대죠. 아까는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리저트 셋이라는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 날라온 거를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줬잖아요. 다 넣은 다음에 그거를 또 리스트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반환해 줬는데, 요번에 그걸 이제 값을 사용하려면 거꾸로 리스트에서 일단 빼냅니다. 하나를. 그럼 객체를 하나 빼냈죠. 그럼 이제 이건 이제 객체가 있을 겁니다. 그 객체에서 요번에 다시 그 get i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요번에 값을 또 뽑아내요. 아까 넣어줬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 반대로 또 뽑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뽑아내면 이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메일 이런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런 걸 최종적으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이런 좀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뭐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하기 좀 어렵고,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건 요거 이제 설명하다 보니 이제 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쪽 서비스 쪽은 그렇죠. 뭔가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대부분 이제 그 가보시면요, 셀렉트 되게 간단해요. 뭐 메소드들이 뭐 셀렉트 리스트, 뭐 딜리트,
업데이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결국 뭐냐면 야 뭐 조회해줘, 뭐 지워줘, 뭐 수정해줘,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청을 하는 애를 이제 이 서비스 자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게 있으면 뭐 구현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DAU 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얘가 만약에 뭐 뭘 조회해줘 하고 얘한테 명령을 하면요, 얘가 그 명령을 이제 받아서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뭐 조회해줘 하면 얘가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떤 값을 가져와서요, 여기 이제 리저스에서는 게 자기 받아오고요. 요 값을 바로 전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런 VO라는 놈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요 값을 하나하나 넣어준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넣어줘서 객체를 다 만들고 1000개면 1000개를 다 만들고요. 이게 다 만들어지면 또 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리스트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넣어서 결국은 요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VU는 아까처럼 이제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처럼 어떤 로직이나 어떤 셀렉트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놈 서비스, DAU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요, 값을 넣어주고 다시 리턴해주는 기능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VU는 요 값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